자, 110번부터 볼게요. 자,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 공무원이 직무성과실로 과세 대상을 오인해서 과세 처분을 해냈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동과세 처분이 취소되지 않니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 가능하죠? 손해배상 책임은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위법하다는 거는 뭐 위에서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줄이 위법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취소래요. 취소. 항고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어야죠. 취소 사유에 불과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취소되지 아니하여도 이게 틀렸죠?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자,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달리하는 동정의 행정행위에서도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당의 사건만 되는 겁니다. 당의 사건에서만 되는 거예요. 자,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볼 텐데 위헌 판결. 그렇죠. 위헌 판결의 효력은 자, 당의 사건, 동종 사건, 그다음에 병행 사건, 심지어 일반 사건에도 좀 전제가 붙지만 일반 사건에도 이제 가능하지만 위헌 판결은 불가변력이나 불가쟁력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별표 치시고. 자,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확정될 경우의 확정력, 자, 불가쟁력을 의미하는 거죠. 처분으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자,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자, 법원의 그 판단에 그 법률적 판단이 확정이 되면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제 거기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아요.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 뿐인 거지. 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 뿐인 거지. 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어떠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자가 불가쟁력으로 인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면 나중에라도 직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11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10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111번 보시면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에서 선결 문제로 당해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가능해요. 직권 증거조사 가능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맞는 얘기고요. 자, 이걸 직권 심리주의, 뭐 직권 탐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 2번 보겠습니다. 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 소송의 선결 문제인 경우 당사자 소송의 수수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는 자,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효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단순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취소 사유에 그칠 때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자, 3번 별표 치시고. 자, 취소 소송의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제기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불 펼치시고. 자, 우리 108번에 4번 선지랑 똑같은 거죠. 4번은 확정되어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111번의 3번이 이제 3번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면 자,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령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위반은 자, 명령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 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까 정리해 드렸고 11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약에는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확약이 있으니 공개됐다면 자, 여러분 이건 갑자기 확약이 나와서 여러분들 당황스러울 텐데 확약은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사후에 변경되면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사라집니다. 약속에 불과한 거라서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이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허가 취소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건 좀 원칙적인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취소는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취소를 변경할 신청권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어지지 않고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아까 우리가 행정기본법에서 봤어요. 재심사 청구에서 자 여기서 이제 원칙적인 얘기만 나오는 수준이고요. 우리는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 처분 이후에 영업행위를 우리는 무허가 영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자,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그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의 당사자는 모순되는 이거 기판력 발생하지 않죠. 기판력 발생 X. 기판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 모순되는 주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 보겠습니다. 113번. 자,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로 되는 때는 당해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자 틀렸죠. 자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게만 보면 여러분 그냥 무심코만 보면 민사소송에서 당연 무효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사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당연무효가 성결 문제일 때에는 자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자 당연무효라고 판단이 들면 당연무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대신해서 이게 부당이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을 민사소송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은 여전히 행정소송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에서 해야 되는 거고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민사소송 자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부분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봐야 돼요. 2번 보겠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과세관청이 이를 취소하거나 행정대소를 취소되지 않는 한 맞죠? 부당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정력 때문에. 자, 네, 그 다음에 3번 명령 위반. 자, 명령 위반이 이제 무효인 경우에 행정형벌 부과할 수 없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처분의 불복 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네,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똑같은 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위헌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번부터 위헌 판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위헌 판결이란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이란 표현을 잘 안 써요. 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결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위헌 판결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위헌 결정이라고 우리 시험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헌 결정은 이런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장래효일까요? 소급효일까요?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예전에 간통죄로 구속되었던 사람 혹은 벌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소급해서 무언가를 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앞으로 이제부터 간통죄로는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까지 소급해서 적용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라고 할까요? 자, 종합토지세법이 있어요. 종합토지세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A에게 B에게 둘 다 1억씩 부과를 했어요. 1억씩 부과했어. 세금을. 자, 여기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자, 부과했는데 자, 1년 후에 자, 이 법이 종합토지세가 뭐라고 할까요? 헌법에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중에서 재산권이 있거든요. 재산권. 자,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종합토지세법 자체가 해서 이 1억 부과라고 하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이 종합토지세였는데 이 근거법령이 위헌을 받았어요. 1년 후 근거법령이 이 종합토지세법이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는 개김성이 풍부해서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뭐 했어요? 납부했어요. 자, 이 경우, 자, 더 이상의, 자,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자,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강제징수 중에서 이제 체납 처분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이 체납 처분을 하기 전에 이 근거법령이 내려졌다. 그럼 이 체납 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억 원을 안 내고 그대로 버티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억 원 냈잖아. 1억 원 냈으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요. 근데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안날 90일. 자, 근데 안날 90일의 기준으로 안날 90일 있으면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뭐가 발생했어요? 불가증력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취소 소송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건 불비로 각하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못 돌려받을, 뭐, 다른 건 해도 돼요.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것도 해도 되고, 다른 건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취소 소송은 각하됩니다. 아시겠죠? 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자,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취소해요? 무효해요?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위헌과 해당 근거법령에, 요 근거법령에, 예, 자, 해당 근거법령이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처분을 해요? 그건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자, 그 정도만 보고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볼게요. 이제 1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자, 1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당해 처분은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 당연무효다. 당연무효 아니죠. 자, 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지? 처분 다음에 위헌이야. 그러면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됩니다. 취소돼. 그 다음에, 자, 2번.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자, 당의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맞아요. 다 이런 사건에, 아까 적어드렸는데, 그 사건에 다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 요 정도를, 지금 2번 정도를 여러분 참고적으로 병행사건 정도로 봅니다. 병행사건. 병행사건.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자, 그렇다고 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무슨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 그 다음에 4번. 조세부가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 자, 체납처분 당연 무효입니다. 하면 안 돼요. 자, 되죠? 자, 115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확정력, 그러니까 즉, 불가증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위헌이 났어. 그러면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 체납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당연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대 명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자 3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 정청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었죠.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자, 116번. 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 경우 위헌 법률에 근거한 자, 옳지 않은 거 1번 보겠습니다.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 소송의 제기간이 경과하여 확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습니다. 맞고요. 3번. 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벌어진 경우, 자, 처분을 하고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요. 그렇죠? 그러면 취소죠. 당연무효라고 하면 안 되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법률이 위헌이 결정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률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속력의 위반입니다.
체납 처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117번.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똑같은 내용 나올 겁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장래효라는 뜻이에요. 장래효라는 뜻이고. 자, 2번. 자, 여러분.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으로 규정한 법이 위헌 결정이 났어요. 지방공무원법이 근거 법령이고, 그 다음에 그 지방공무원법이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종래의 법령에 의해서, 자, 권리구제 요청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자, 위헌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라고 했는데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현저하게 우월하다는 이유로 제기했으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그리고 2번이 틀렸네요. 그쵸? 3번. 자, 행정처분이 이거죠. 취소 소송의 전제가 될 뿐입니다. 순서 문제. 처분이 있고 위헌 결정이 났어요. 순서. 자, 그 다음에 4번.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자체 효력의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이고, 그 행정처분에 근거가 된 법규가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에는 자,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로 보아 무효하게는 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얘기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첫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자, 존속 중이라는 거예요. 존속 중. 효력의 쌓아볼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이익 형량을 해서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118번 가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법은, 자, 틀렸죠? 소급표 아니죠? 장래효죠. 장래를 향하여.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당연처분이 이미 불가정령이 발생해서 법정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도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소급표 인정하지 않는다. 불가정령에 대해서 소급표 인정하지 않는다. 자, 3번 볼게요. 자, 중대명백설의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이, 중대명백설은 갑자기 중대명백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적법 요건의 중대한 위반과 맞아요. 자, 그 다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외관상 명백할 것을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중대명백은 뭐냐면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통 무효 사유가 이건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중대명백하지 않아. 그때는 주로 중대하지 않은 경우일까요? 명백하지 않은 경우일까요? 명백설에서 많이 걸립니다. 명백설. 왜냐하면 중대하다라는 것은 약간의 주관적 판단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 근데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근데 명백하다는 건 객관적 기준이야. 객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중대하다보다는 객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자, 명백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관상 명백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추가 집행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아니죠. 취소라고 보죠. 취소. 순서. 항상 무효냐 취소냐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항상 순서를 따져줘야 돼요. 처분이 먼저였는지 위헌 결정이 먼저였는지. 근데 보통은 다 처분이 먼저 있어요. 처분이 먼저 있는 것에 나서 위헌 결정이 나면 취소 사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9번 보겠습니다. 자, 불가능력 소급표 인정하지 않아요. 불가능력이 발생하면. 2번. 자, 대법원은 조세부가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그 이후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라도 위헌 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납처분을 얘기야. 체납처분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됩니다.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겠네요. 자, 3번은 순서 문제죠. 처분이 있고 위헌이 있고. 4번은 자, 4번은 자, 처분에 근거된 법률이 처분 이후에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라도 자, 근거 법률 위헌 정도가 심각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이 큰 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근거들이 필요하죠. 법규의 위헌의 정도가 심각해야 되고 하자가 중대해야 되고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0번 가겠습니다. 자,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 경우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 똑같은 경우예요. 1번 갑은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능력이 발생했다면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반환 청구는 인정 안 되죠. 정답은 1번. 자,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 일반적으로 당연 무효이다. 자, 이것도 순서 문제죠. 처분이 있고 위헌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불가증력 강제 집행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강제 집행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건 안 돼요. 새로운 건 하면 안 돼요. 강제 집행은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위헌 결정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소기간 적용받는다고 그랬어요. 불가증력 발생한다. 불가증력이 발생한다는 게 제소기간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적용해야죠. 자, 121번 보겠습니다. 121번. 자, 1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에 소급표하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맞고요. 2번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가 처분과 압류 처분 및 이에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더 이상의 집행은 안 돼요. 위헌 결정이 나면 더 이상의 집행이 안 됩니다. 위헌 결정 이전에 결정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집행은 안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어느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위헌이 난 게 아니라 근거 법률의 위헌이 났는데, 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자,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미 이제 위헌 판정이 났으니까.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자, 행정처분의 위헌인 법률의 근거가 내려졌고,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도 한 3개 정도 챙겼죠. 여기서 또 3개 정도 한번 챙겨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경우네요. 필요한 경우. 그 필요한 경우밖에 없네. 자, 이게 117번 문제 4번 선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되죠? 네. 122번 보겠습니다. 122번. 마지막으로. 자, 법률상 청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를 안 거친 거죠.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억법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에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자, 위헌 결정의 소급표에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불가증력이라고 얘기하나 확정력이라고 얘기하나 똑같은 거죠. 디귿번 더 이상의 집행은 안 된다.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위헌 판정 이후에.
순서예요, 순서. 순서 문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 위헌 결정과 관련한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하자에 대한 내용,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등등의 내용 하고 뭐 충분히 그 밖의 행정적용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